자, 2교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상호보호교합, 효율적인 저작 기능, 비자급적 접촉으로 인한 장애나 과도한 교무의 우려가 없고 생리적, 해부학적인 안정성이 있고 정상 성인의 가장 많은 빈도로 발현되어지고 있다. 금기증에는 저작 사이클이 수평적으로 이루어지는 경우가 있고요. 치주 조직이 현저하게 파괴되어 있는 경우 이런 데는 안 되죠. 견치가 결손이거나 유치상으로 하악 운동의 가이드 역할을 상실한 경우도 어렵고요. 견치 결손을 브릿지로 보철 수복하는 경우 이런 경우는 상호 보호 교합을 하면 금기증이죠, 금기증. 하악 운동의 기본 개념. 자, PMS 학파에 대해서 또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931년 미국 치과 개원이 판케이는 보철 치료를 할 때 저작기관인 치아, 골, 연 조직 등에 손상을 주지 않는 조화로운 치료에 몰두하였습니다. 메이어는 총이치 제작에 이용한 펑셔널 오클루절 패스 기법을 자연치아와 수북에 적용하는 방법을 연구하여 FGP 기법으로 금관과 가공의치를 제작하였습니다. 이 기법은 부정교합 환자나 완전 구강 회복과 같이 복잡한 증례는 해결할 수 없었고요. 1932년 메이어는 치아 수복을 할 때 악구강계와 조화가 되도록 외상성 교합을 제거하여 교합압 감소와 지지 조직의 고른 분산에 관한 교합 개념과 전방 유도 개념에 관심을 가지게 되면서 PMS 학파가 결성되었습니다. 1960년경 슈일도 참여하면서 교합 회복에 대한 교합 이론이 집대성되고 닥터 다우선 등 많은 학자들에 의해 발전되고 있었습니다. PMS 학파는 교합 평면을 결정할 때 먼순의 고명사를 이용하고 있는데요. 교합 개념과 교합 재구성의 하악 운동보다 개개인의 신미성, 발음 및 기능적인 측면을 더 중시하며 롱센트릭과 궁기능 교합 개념을 적용하여 전치 유도 형성, 하악 후치부 교합면 수복, 그리고 상악 후치부 교합면 수복을 합니다. 교합면 형성은 FS 메이어가 하악이 측방 운동을 할 때 양측성 균형교합을 기능적 운동 형태로 얻기 위해 개발한 것으로 절치유도로 형성과 하악구치부 교합면과 상악구치부 교합면을 수복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다음에 보시면 하악 운동의 기본 개념을 조금 더 보시면 하악의 기본 운동은 회전 운동과 활주 운동으로 되는데요. 기본 운동. 하악의 기능적인 운동은 개폐 운동, 전후방 운동, 측방 운동. 우리가 입을 이렇게 저작을 해보면 상악은 가만히 있고 하악이 움직이는 걸 볼 수 있죠. 그리고 이 하악의 운동을 하실 때 하악이 이제 저작 기능을 할 때 앞으로 내밀면 이제 전방 운동을 하죠. 전방 운동을 하고 입을 벌린 상태에서도 앞으로 턱을 뺄 수 있고
또 입을 다문 상태에서도 앞으로 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입을 그 전후방 먼저 측방 운동부터 해볼게요. 측방 운동 옆으로 밀었을 때 좌측으로 밀으면 이제 좌측방, 또 우측으로 밀으면 이제 우측방 운동을 할 수 있고, 또 전방, 후방 운동을 할 수 있습니다. 그때 우리가 이 관절에서 이제 와에서 관절이 이제 앞으로 가기도 하고요, 또 옆으로 가기도 하고, 그 자리에서 이제 회전 운동도 하게 되어지는 겁니다. 축의 주위로 도는 과정, 또는 축을 중심으로 일어나는 그 신체의 운동을 우리는 회전 운동이라고 하는데, 저작계에서는 개 폐굿이 과두뇌에 고정된 한 점이나 과두축 주위로 회전이 일어나고요. 또 측 과두의 위치 변화 없이 치아가 서로 분리되고 다시 교합되어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또 보시면 치아의 상실은 우리가 그 발음과 안무에 영향을 주며, 또 대인관계와 사회생활에도 제한을 주어 소외감을 느끼게 하여 삶의 질에 이제 영향을 미치는데요. 치아가 상실되면 저작 능력이 저하되고 기능이 저하되어 영양 공급이 원활하지 못하여 건강 유지가 어렵습니다. 이 보철물 제작은 치아의 그 악관절 근육, 신경 등의 상호작용에 대한 지식을 이해하고 교합기 원리와 사용 방법, 교합기로 이전은 기능과 교합된 보철물의 제작, 교합 진단을 위해서 처음으로 하는 것으로, 페이스볼을 이용하여 악관절에 대한 상악의 그 3차원적인 위치와 하악의 개폐 운동 축을 교합기에 재현하는 술식입니다. 교두 감압위가 상실된 경우는 수직적 수평적 하악 위를 구하여 치아 결손을 이제 회복하고요, 인공치로 원활한 개폐 운동을 할 수 있도록 습관성 팩으로 위치해서 교합을 체득하여 하악 모형을 교합기에 부착을 하는데요. 환자가 치아 결손으로 보철 치료를 위해 병원에 내원하면 직접 시술을 통한 치료를 받을 수도 있고요. 구강 밖에서 제작된 보철물을 장착하는 치료를 받을 수도 있습니다. 환자가 내원하면 치료 계획과 보철 수복을 위한 치료를 하고, 환자의 상악의 해부학적 위치를 페이스볼 트랜스퍼를 이용하여 상악 모형을 교합기에 부착합니다. 하악 모형은 정확하게 체득한 수직 교합 고경을 이용하여 교합기에 부착하는데, 상악 모형이 중심이나 중심이 교합 상태로 교합기에 부착하면 하악의 사이드 시프트, 측방 이동 운동을 적용하여 교합을 재구성합니다. 제작된 보철물은 선택 삭제 후 구강 내에서 장착되어지고, 여러가지 간접법에 의한 보철물 제작 과정으로 이제 세팅을 하게 되어지는데요. 교합기로 이전은 환자가 병원에 내원하여 보철 치료를 할 때 상악의 해부학적인 위치를 교합기로 옮기는 과정입니다. 환자의 기록이 정확하게 전달되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며, 형태적 요소와 기능적 요소의 재현을 위한 기준 설정은 매우 중요합니다. 형태적 요소로는 인상체득 작업 후 작업 모형을 만드는 과정으로
임상제와 모형 제작 과정 중에서 발생되는 오차는 완성된 보철물에 큰 영향을 미치므로 믹싱 타입, 워터 파우더 레이셔 등을 잘 지켜야 합니다. 기능적 요소는 인체의 악관절 운동을 재현할 수 있는 환자의 기록으로 상하악 대합 관계가 하악위의 기록을 교합기로 옮기는 과정이므로 상하악 모형이 구강과 같은 운동을 재현할 수 있도록 전달되는 첫 번째 요소로 매우 중요합니다. 환자의 기준면 결정은 교합기에 기능적 요소를 부여하기 두 개부를 분할할 때 사용하는데, 평면은 직선상으로 놓여있지 않은 세 개의 명확한 기준점을 통과하는 연장된 가상면입니다. 수평면은 전 후방과 좌우로 연장되어지는 면으로 인체를 상하악으로 나누는 단면이며, 수평선에 평행하고 시상면과 전두면의 수직인 평면입니다. 시상면은 좌우측으로 나누는 단면이며 전 후방과 상하로 연장되어 있습니다. 두개골의 시상봉합에 평행하며 수평면과 전두면의 수직적인 평면을 일컫는 것으로 전후 만곡을 관찰할 수 있습니다. 전두면은 인체를 전후로 나누는 단면으로 좌우와 상하로 연장되어지고 있습니다. 두개골의 관상봉합과 평행하며 수평과 시상면의 수직인 평면으로 측방만곡을 관찰할 수 있습니다. 보철학과 교정학의 여러가지 기준선과 기준면을 설정하여 임상연구에 적용하게 되어지는데요. 전방 기준점을 보시면 전방 기준점은 상악 치열과 두개골의 3차원적인 유치 관계를 교합기에 옮길 때 후방 기준점과 더불어 기준 평면을 결정하는 요소로 사용하며 교합기에 따라 임의로 정할 수가 있습니다. 후방 기준점과 안궁을 이용하여 반조절성, 완전 조절성 교합기에 상악 모형을 장착할 때 절단부의 높이가 교합기의 거의 중앙에 위치하는 점으로서 상악 모형을 상하 좌우의 거의 중앙에 부착할 수 있고 기공 작업 시 편리하게 되어져 있습니다. 전방 기준점은 상악 모형을 원위치로 재부착하는 경우에 제외하고는 거의 정밀성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전방 기준점 보시면 안화 하연을 이용하는 방법에 그 프랭크포트 라인에 거의 일치하고요. 비하연을 이용하는 방법 챔퍼 플레인이죠. 안화 하연을 이용하는 방법 프랭크포트 라인과 챔퍼 플레인이 중간점을 이용하는 방법이 있죠. 이게 전방 기준점. 후방 기준점을 보시면 후방 기준점은 앞면에 그 양측에서 구한 두 개의 기준점으로 안궁을 이용하여 반조절성, 완전 조절성 교합기로 모형을 옮길 때 전방 기준점과 하악 상악 치열과 두개골의 3차원적 유치 관계를 교합기에 옮기기 위해 사용되어집니다. 환자의 접번 운동 측으로 교합기 접번 측과 일치하게 이전되어지는데, 앞면의 양측에 구한 두 개의 기준점은 전방 기준점과 같이 교합기에서 하악 운동을 모방하는 괄호각이나 절치절단 경사각의 각도 조절을 위한 기준 평면을 형성합니다. 후방 기준점은 임의의 과도점을 이용하는 방법, 웨이공을 이용하는 방법, 힌지 포인트를 이용하는 이런 방법들이 있습니다. 보시면 프랭크포트 평면. 프랭크포트 평면은
1882년 독일에서 열린 해부학회에서 결정된 수평 기준면으로 안정적인 자세를 취했을 때 지평면에 평행이 되는 면으로 전방 기준점은 아나하점과 후방 기준점은 이주 상현을 통과하는 평면입니다. 두개골의 해부학 명칭을 기준점으로 사용하므로 해부학적 기준면이라고 부르며 화학운동의 계측과 분석을 할 때 쉽게 찾을 수 있어 기준면으로 사용되어지고 있습니다. 보철학적으로 골 형성학적 제한성이 높고 연령 증가에 따른 변화가 적고 안정되어 많이 응용되어 사용되어지고 있습니다. 치과 교정에서는 성장 진단을 측정하는 기준으로 치료 중에는 기준면으로 이용되는 평면이고 치료 후에는 치료 성과를 판단하는 데 사용되어집니다. 보철학적인 교합평면 CP 라인 보면 18세기 네덜란드의 해부학자 챔퍼는 두개골의 측정 기준으로 비카연과 좌우의 이주 상현을 통과하는 그 가상선을 우리가 보철학적 교합평면이라고 규정하였습니다. 의치 상하 교합평면을 결정할 때 교합 평면과 평행하고 무치약 환자의 보철 작업을 할 때에도 기준으로 사용되어지기 때문에 보철학적 평면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그 코 밑에 비카연과 이젠 그 이주상현 귀 쪽에 이주상현을 통과하는 그 가산 평면을 우리는 CP 라인이라고 합니다. CP 라인. 교합평면 오크절 플레인. 교합평면은 치아의 배열 상태에 의해 결정되는 가상평면으로 하악 좌우측 중절치의 절치점과 하악 좌우 제구치의 원심 협축 교주 등을 이은 가상선을 우리는 오크주얼 플레인, 교합평면이라고 합니다. 교합평면. 교두의 접촉에 의해 생기는 이론적 가상평면을 가리키는 경우도 있어 평균치로 교합평면을 제작하는 그런 그 템플레이트에 응용되고 있습니다. 교합평면은 무치약 환자의 상하 교합제와 보철학적인 교합평면이 평행하게 조정되어 있어 하악에 의한 가상적 평면으로 규정하고 있고요. 이 평면은 상하악 치열 전체의 공간적 위치를 나타내는 것으로 구강 내의 전치 절단과 구치부의 교합면을 포함하는 수평적인 기준면이며, 이에 반해 수피 만곡은 수평적이지 않고 만곡을 가진 선이기 때문에 차이는 있습니다. 페이스볼을 보시겠습니다. 앙궁. 앙궁은 상하의 공간적 위치 관계를 해부학적 기준에 따라 체득하여 교합기로 옮겨 악관절에 대한 상하골의 위치관계를 구강 밖에서 3차원적으로 재현하는 장치물입니다. 1899년 스노우에 의해 고안되었고요. 초기에는 참고점을 가지고 있지 않아 상하치열의 수평적인 위치관계를 계측하는 기능만 갖추었고, 지금과 같은 앙궁의 그 원형은 하나우에 의해 완성되었습니다. 1921년 접번축의 측정법이 MC 컬럼에 의해 알려지면서 앙궁의 정밀도는 비약적으로 발전하게 되었는데요. 앙궁의 이전은 두개골의 3점, 전방 기준점의 1점과 후방 기준점의 2점을 이용하여 교합기의 상악 모형을
두개골과 동일하게 유치하여 교합기에 부착하는 방법입니다. 안궁 체득 방법 종류에는 실측법과 평균치법으로 나뉘는데요. 실측법은 교합기 거상이 수반되는 전악 보철물을 제작할 때 이용하며 실 접번축을 후방 기준점으로 이용합니다. 교합기 접번축과 생체의 접번축이 일치하면 완성 보철물의 정밀도가 높으나 조작이 복잡하고 시간이 많이 걸리는 단점이 있습니다. 평균치법은 교합기의 관절부 개폐 접번측 부근인 Y도에 고정하여 웨이도에 이어피스 웨이도에 고정하여 상하게 위치를 트랜스퍼하는 방법으로 웨이공을 후방 기준점으로 이용합니다. 보시면 또 저기 보십시다. 턱관절 내에서 회전은 하악 관절각 내에 운동으로 일어나고, 즉 과두의 상부면과 관절 원판의 하부면 사이에서 회전이 일어납니다. 하악의 회전 운동은 수평면, 전두면, 시상면의 세 기준면에서 일어납니다. 각 기준면에서 그 축이라고 불리는 한 점 주위로 회전 운동이 일어납니다. 회전축과 수평축을 한 운동 시 회전축과 수평축을 보면 개폐 운동 시 사용되는 가상의 축입니다. 개폐 운동은 이제 개폐축이라고 하고요. 접번 운동은 접번축이라고 합니다. 접번 운동은 순수한 회전 운동이 일어나는 유일한 하악 운동이고요. 다른 운동에서 축을 주위로 하는 회전 운동은 축의 활주가 동반되어집니다. 이번에는 전축 수직축을 보시겠습니다. 그 하악 운동의 회전축의 수직축. 좌우 구두를 수직으로 통과하는 가상축, 전두축이라고 하는데요. 반대측 과두가 전두축이 종말 접번 위에 남아있는 동안 한쪽 과두가 종말 접번 위에서 전방으로 움직일 때 가동 과두가 전방으로 움직일 때 관절 윤기 경사 때문에 전두축이 기울어짐으로 이 유형의 독립된 운동은 실제로 발생되지 않습니다. 하악 운동의 회전축에서 시상축을 보면 전두면에서 관찰되는데, 그 한쪽의 과두가 종말 접번 위에서 남아있는 동안 반대측 과두가 하방으로 움직일 때 턱관절의 인대와 근육이 과두의 하방 전위 탈구를 방지하기 때문에 이 유형의 독립된 운동은 실제로 발생되어지지 않습니다. 활주 운동. 운동 중 움직이는 물체의 모든 점이 동시에 같은 속도와 방향으로 움직이는 운동입니다. 저작계에서는 하악이 전방으로 움직일 때 치와 과두 및 하악지 모두가 같은 방향, 같은 속도로 움직이면서 활주 운동이 일어납니다. 상관절강과 관절 원판 복합체와 관절화 사이에서 활주 운동이 일어나게 되어집니다. 하악의 기본 운동. 하악의 기본 운동부터는 다음 시간에 또 좀 준비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힘드시죠? 이게 지금 교합이
이게 좀 실습을 하면서 이렇게 하면 좀 시간이 빨리 가고 편안한데, 이게 이론에서 교합은 굉장히 이제 어렵습니다. 이게 아무튼 이번 시간은 여기까지 하고 다음 시간에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